여러분, 자녀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려놓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내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으니까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겠지? 맞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한번 올라가면 평생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를 받아서 피부양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박힌 게 없는데 왜 건보료가 나오지?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이 왜 갑자기 탈락되는지, 그리고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주위에도 공유해서 알려드리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부모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고 계신 부모님,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둔 부모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더 보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집값 시세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 시세가 7억인데 괜찮을까? 아파트가 10억이면 무조건 탈락인가? 대출이 있으니까 그건 빼고 보겠지? 그런데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단순 시세가 아닙니다. 공단은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오늘은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이 왜 탈락되는지,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을 알고 부모님 상황이 위험한지 미리 점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부모님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올리면 끝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 확인을 받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부양 요건에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집이 있거나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다 건보료를 낸다. 부모님은 앞으로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이겁니다. 부모님이라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놀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내 밑으로 올릴 수 있겠지. 물론 부모님은 피부양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부양 요건입니다.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가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소득 요건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셋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즉, 자녀와 부모 관계라고 해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족관계, 소득, 재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집값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라고 해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건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 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상가, 건물 등이 있다면 각각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피부양자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4억 원과 9억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이하인지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이하라면 재산 기준만으로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은 따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적연금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그냥 노후 생활비라서 소득에 안 잡힌다고 생각하시는데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서는 공적연금도 확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연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구간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때는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확 낮아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가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연금이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왜 탈락했지? 부모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건보료가 나오지?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구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4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까지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은 건강보험 소득 반영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가 조금 있다고 무조건 합산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이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와 연금이 같이 있는 부모님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연자 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9억은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도 있지만 부모님 명의로 작은 토지, 상가, 창고, 농지, 전원주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모님 명의 토지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상속받은 땅이 있거나 고향에 작은 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할 때는 아파트만 보지 말고 부모님 명의의 재산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두 분 모두 각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혼자의 소득 요건은 부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쪽 소득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미 집을 팔았는데 왜 아직도 재산이 잡히나요? 올해 집값이 내려갔는데 왜 건보료는 그대로인가요? 이건 기준일과 반영 시점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자료를 받아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 확인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했더라도 기준일과 반영 시점에 따라 그 해 자료에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였다면 그 해 재산세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매각했다면 실제 상황은 바뀌었지만 공단 자료에는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과세 표준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시가격과 과세 표준은 정해진 절차와 시점에 따라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괜찮겠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건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매각했거나 실제 재산 상태가 바뀌었다면 공단에 어떤 자료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4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 표준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주택, 토지, 건물, 상가가 각각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고지서를 모아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공시가격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지자체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기타 소득.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달 들어오니까 생활비처럼 느껴지지만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서는 확인 대상입니다. 넷째, 임대소득입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고 계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척에게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거나 작은 주택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보면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이 위험한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을 정리하면 되지 않나요? 명의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만 보고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면 세금에서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각 예정이라면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줄이려고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 수도 있고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보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세금이나 매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명의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개인별 재산 구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바꾸는 순간 증여세, 취득세, 향후 양도세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명의만 나눠놓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소유와 다른 명의 변경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보료 때문에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증여세와 취득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님 거주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는 지금 좋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 부동산은 소득까지 봐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 기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세를 받으면 임대 소득이 생깁니다. 임대가 끝났다면 계약 종료 자료, 폐업 자료, 소득 정정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데 예전 자료가 남아있다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동산을 팔아 예금으로 바꾸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예금으로 들어가면 이자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큰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재산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세금, 주거, 가족관계, 소득 자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집값은 높은데 대출이 많아요. 그럼 대출 빼고 봐주나요? 실제 내 재산은 별로 없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나오나요?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의 핵심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자동으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와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매출이 많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단이 보는 자료는 행정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팔았는데 예전 부동산이 아직 잡혀있는 경우, 폐업했는데 사업소득이 남아있는 경우, 임대가 끝났는데 임대소득이 계속 잡혀있는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 이전 자료가 그대로 반영된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자체가 잘못된 경우,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정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서, 사업을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 금액 증명, 임대가 끝났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자료, 재산세 고지서와 공단 안내문, 이런 자료를 챙겨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모의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 확인은 말 그대로 입력한 답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자격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도 영원히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둘째, 재산은 집값 시세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 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숫자 2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5.4억 원과 9억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은 연 2천만 원이 중요합니다.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대출이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많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재산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증여를 고려한다면 건보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모님 거주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째, 잘못된 자료로 탈락했다고 생각되면 정정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챙겨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탈락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 국민연금, 월세, 이자 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불법으로 재산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식 기준을 정확히 알고 부모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자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오전 4억 원을 넘는 재산이 있다면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지,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공단 자료가 실제 상황과 맞는지, 이것만 미리 확인해도 갑자기 건보료가 나와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은 재산, 소득, 가족관계,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